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임명한다고 직접 발표했어요. 예, 지난 이관섭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게 아마 총선 바로 다음 날이었죠. 네. 그러니까 11일 만인데요. 눈에 띄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에 내려와서 이제 이거를 발표를 하고 현안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생중계가 됐죠. 그리고 예. 장면이.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나? 잠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갖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당, 또 야당,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잘 직무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진석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미국 캐나다 방문에 나서 22일 오늘 귀국할 예정이었지만은 지난 19일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금요일에. 그러니까 네. 요것 때문에 이제 일찍 들어온 거죠, 먼저. 그래서 이제 금요일쯤에 이미 가닥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남동 관저에서 이제 정진석 의원을 만나서 비서실장직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정진석 의원은 이제 5선 출신이죠. 그래서 충청도 이번에 이제 박수현 실장한테 경쟁자한테 떨어지긴 했지만은 거기 이제 충남의 이제 대표적인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했고 그리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제 한때 겸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무영 비서실장 적임자로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고향 친구라고 할 정도로 막역하다라는 거예요. 충남 공주 출신이고 예전에 대선 후보 시절에 그게 좀 논란이 됐었는데 장모가 10원 한 푼 받은 바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이렇게 전언을 했는데 그거가 뭐 사실이네 아니네 약간 뭐 논란이 되고 결과적으로 10원 이상은 받으신 걸로 지금 대충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뭐 친화력이 좋다, 대통령하고 가깝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진석 실장이 오늘 그 본인 소감 얘기하면서 우리 기자 후배들이 많이 도와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계에 진출하면서 본인이 언론사 선배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데 정말 싫어하죠. 진짜 네. 싫어해요. 네, 맞아.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왜 야 후배들 왜 내 맘대로 안 써?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데 정무 감각을 좀 더 키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 질문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더라고요. 예. 그게 재작년 11월에 이른바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지 1년 5개월 만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거잖아요. 기자 질문이 2개 받았어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제 조선일보 보도였나요? 예. 보도 나온 거에 대해서 이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예, 이제 국정 운영이나 소통 방식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줄 거냐 생각 중이냐 이런 질문을 기자가 했는데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지난 2년 동안 중요한 국정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업무 중심이 가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좀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정진석을 모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보다는 이 대표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 때 13분 정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본인이 잘한 것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잘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제 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 약간 겸허하게 듣겠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겨레가 목요일쯤 단독 보도를 했는데 국회의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국정 방향은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도
여기서 또 발견을 한 거죠. 본인은 국정 방향은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홍보 방식의 문제였고 그것도 본인의 홍보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참모들의 홍보 방식이 지금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참모들을 좀 더 잘 하겠다. 뭐 물론 본인이 좀 더 잘 하겠다는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 앞으로도 좀 여러모로 야당과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도 험난하겠다라는 거고 여야 영수회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얘기를 아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조율이 아직 쉽지 않다. 어떤 것을 의제로 올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내비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존스님이 아니 정진석 실장 재판받고 있는 중 아니냐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6개월 받고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적절한 인물이냐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준석 당대표가 갔을 때 그때 이준석 대표가 현장에 가서 뭘 얘기를 하니까 박수 여러분 박수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김기현 대표가 또 대표가 돼가지고 그때 수해가 나가지고 충청도 지방에 네. 갔을 때 이제 정진석 의원이 오셨거든요. 그때도 또 박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아니 뭐 이렇게 당 대표의 심기를 잘 맞추시는 건 좋은데 수해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거를 박수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굉장히 권력에 조금 잘 권력지향적이다 아니면 권력에 잘 이렇게 맞춘다 뭐 이런 느낌을 뭐 아무래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 근데 정진석 위원장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사자 명예훼손이 사실은 징역형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판사의 성향이 어떻네 뭐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야당과의 협치가 그러면 잘 될 것이냐라는 거고 오늘 제가 이제 장성철 소장님하고 방송을 했는데 네. 장성철 소장님은 훌륭하신 분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정말 악몽 같은 일인데 참칭 보수란 말을 처음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분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TV를 보다가 왜 장성철이는 저렇게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보수도 진짜 보수가 아니다. 장성철이 같은 애는 참칭 보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리스트를 만드네, 뭐 고발을 하네, 뭐 이런 뭐 일련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갔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이제 언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야당의 입장은 지금 여야 협치를 한다라는 것은 정진석을 임명하고 여야 협치를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어쨌든 친윤 윤핵관 뭐 이런 이제 꼬리표가 있는 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장제원이 낫나? 정진석보다 장제원이 낫나? 정진석보다 이동관이 낫나? 뭐 정진석보다 김한길이 낫나? 제가 딱히 답변을 못 하겠어요. 딱히 답변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새로운 뭐 혁신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왜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분들하고 다르게 왜 정진석이 됐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당에 대한 어떤 그립감을 좀 더 용산에서 계속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5선이면은 당대표급이고 네. 사실 뭐 이제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 승리하고 다수당이 됐으면은 이제 국회의장 하실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 정도 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서실장으로 사실 5선 의원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제가 뭐 다 찾아본 건 아닌데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당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강력한 그 역할, 그립감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둔 것 아니냐. 그래서 당에 대해서도. 예, 당정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것과 조금 앞으로 어떤 역할들이 있을 것인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신임 비서실장에 그 정진석 의원 임명된 거가 가능해서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제가 뭐 요 얘기를 김웅 의원 얘기를 하려고 빼먹은 게 있는데 왜냐하면은
당심 100%, 그러니까 전당대회 때 당대표 뽑을 때 당심 100%로 만든 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고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체제 때 이준석 대표하고 각을 굉장히 세웠던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방문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저격을 했던 게 장제원 뭐 아니면은 뭐 정진석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이 분란 이 여권의 분란의 시발점이 정진석이다. 이제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김홍 의원은 얘기를 했는데 윤심이 곧 민심이라는 희대의 망발로 국민의힘을 용산의 힘으로 사당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결과 우리는 또다시 기록적인 패배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 말미에 홍준석, 홍준표, 정진석 환장의 투톱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형편이 된다면 다음 주 용산에서 만나자 제안을 했고 이 대표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라고 화답을 했어요. 저는 이 속보 처음 들었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네. 그날 방송할 때 이제 패널들과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영수회담 하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는 얘기가 사실은 나왔는데 바로 오후에 그렇게 이제 만나자고 제안을 한 걸 보고 지지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다르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아직 언제 만날지는 확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좀 이제 원래 어떤 거를 의제로 올리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형식도 어떻게 하느냐, 어디까지 공개를 하고 어디까지 형식, 네. 어디까지 비공개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과거에 뭐 모든 대담을 다 비공개로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상당 부분을 이제 공개로 해가지고 또 앉아서 뭐 서로 덕담도 하고 약간 나이도 세우고 막 이런 거를 생중계한 적도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조율할 게 좀 많아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은 루마니아 대통령하고의 정상회담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금요일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은 이번 주 수목에 네. 가능성이 나오는데 저는 수목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 정도로 뭐 민주당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에서도 말을 굉장히 아끼고는 있는데 일단은 어떤 거를 올릴지에 대해서 조금 아직 좀 조율 중이고 전혀 얘기가 안 됐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부터 이 본격적인 실무 준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물밑 협상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예. 조율할지. 그러니까 이제 한호섭 정무수석하고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오늘 중에 이제 실무회동에 나선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거 의제로 할 거냐, 어떤 형식으로 할 거냐, 요거가 이제 가장 좀 관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좀 관건으로 생각하는 거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좀 강하게 이번에 총선 의제로 내세웠던 게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이제 지원하는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마약 같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지칭한 것으로 모두가 해석을 했어요, 사실은. 미래를 망치는 거라고 그랬죠. 예, 미래를 망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마약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자들한테 배포한 거에는 없었어요. 초안에는 없었어요. 초안은 없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힘주어서 육성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넣을 정도로 이거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도 뭐 앞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국정기준은 옳다라는 기조인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받을 것이냐. 뭐 이준석 대표도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25만 원은 뭐 아니다라고 오늘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완전히 뭐 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말도 못 붙이게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게 할 것이냐 뭐 이재명 대표 혼자 주장을 하고 그냥 끝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국무총리 이제 인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현안들 최상병 특검, 뭐 김건희 특검 등등등 해서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양곡관리법 지금 뭐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시켰잖아요. 그 외에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통과시킨 건 아니고 이제 본회의에 직회부를 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를 할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가 SNS에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에 따라 실천해야 할 최소 10가지 사항을 적었더라고요. 좀 저는 이거 보고 좀 웃었어요. 죄송한데.
일단은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10가지 요구 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조국 대표가 네.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 3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8개 법안의 재발의 시 수용을 촉구를 했고요. 네.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시 수용, 민생 회복과 과학기술 R&D 예산 복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중단, 비판 언론에 대한 억압 중단,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도 언급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예. 8번. 예. 윤 대통령의 음주 자제와 윤 대통령과 김 씨의 김 씨는 여기 김건희 씨죠. 김건희 여사의 천공 등 무속인 극우 유튜버 유튜브 방송 시청 중단. 그리고 대통령실 안에 포진한 극우 성향 인사와 김 씨 인맥 정리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식적은 아니지만은 이런저런 이제 뭐 이런 설들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음주설을 조국 대표께서 기정사실화하셨고요. 그리고 무속인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기정사실화하셔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